오버더탑 코멘트 9월 21일 추석 때 한국의 2차전지 업계는 얼마 전에도 2차전지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든다고 했고 투자에도 유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금양, 소위 배터리 아저씨란 분이 홍보이사로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곳에 내년부터 6년간 2차전지 배터리를 17억 2천만 달러, 2조 3천억 원 정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금양이 처음으로 수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금양은 지난 3월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를 44%가량 늘릴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제2공장이 올해 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기존에 개발한 배터리를 연간 2억 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하고 내년 6월부터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간 1억 셀 양산할 능력을 갖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48.44%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58.26% 하락했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여 금요일인 20일엔 14% 가까이 오르다가 결국 7.94% 상승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GM, 제너럴 모터스는 미시간주 본사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 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설비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국내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보급형 전기차에 들어갈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며 GM 시보레 소형 SUV 볼트를 시작으로 차세대 보급형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으로 미국 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 SDI와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GM은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기술을 대외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 제조 기술을 자체로 가져와야 할 필요성과 공급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생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와의 협력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GM이 당장 배터리 양산에 나서기보다는 자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 경험을 축적하면 할수록 배터리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포스코 홀딩스가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차입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의 입장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수조 원대의 투자가 남아있고 전기차의 일시 수요 부족으로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의 총 차입금은 6월 말 기준 3조 5,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1%나 증가했고 이자 비용 역시 520%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포스코 퓨처엠에는 아직까지 2조 6천억 원가량의 설비 투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후발주자, 경험이 없는 곳,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곳,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곳들이 2차전지 관련 주식엔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인 20일 최근 광복절 특사로 전 회장이 복귀를 한 에코프로비엠은 1.71% 올랐고 여기에 빨대를 꽂은 에코프로는 2.34%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에 빨대를 꽂은 포스코 홀딩스는 0.13% 내렸고 포스코 퓨처엠은 0.21% 올랐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 LNF도 0.33% 하락을 했고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 첨보 또한 3.63%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서 38.24%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43.28%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2022년 1월경에 제가 주가가 40만 원일 때 매수를 추천했고 4대1로 주식이 분할되어 최초 매입가는 10만 원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익을 실현하고 리플이나 다른 배당금이 높은 주식으로 옮겨 타시라고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보다 후에 투자하신 즉 에코프로비엠이 40만 원을 갈 때 투자하신 분들은 큰 손해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전기차는 대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홀딩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NF는 올해 들어 56.3% 하락하고 있고 첨보는 51.6%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올해 들어서 23.16%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33.5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엔 많은 분들이 포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로 이름이 바뀐 후에 투자를 했기에 손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까지 다 들어간 2차전지 ETF엔 투자를 추천하지 않고 대표 주식을 선정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한 경제신문은 금요일에 반도체 배터리도 아니다라며 코스닥의 대장 자리를 굳히는 알테오젠, 제약, 바이오주 신고가 랠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호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얼마 전에 알려드린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 몇 년 동안의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신문이나 한국의 신문은 오늘의 운세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왓츠앱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외국의 여자들의 사진과 심지어 전화까지 걸려오면서 친구를 하자고 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자주 오고 있고 저는 바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가 돼서 사이가 가까워지면 암호화폐나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꼬시기도 합니다. 설마 이런 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선배 한 명도 몇 년 전에 홍콩의 한 여자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부동산 투자를 부탁했지만 그 여자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실 한국에 와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만났겠지만 이 선배도 만났고 많은 돈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여자였지만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내면서 친구하자는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대부분은 남자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설마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진 않겠죠? 최근 한국의 노을이 상당히 멋있다고 여기저기서 저희 지인들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진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